말씀하고 나니까 제 답변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네, 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번 유행처럼 항공과 열풍이 불다가 식어버릴까봐 진로 선택에 고민이 많습니다. 예전과 다를까요? 뭐 전공으로 택할 때 뭐 좀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정인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확실히 그 열풍이 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제가 최근에 졸업했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군 유학을 했었는데 갔다 오기 전에는 되게 사람들이 없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엄청 강의실만 한두 명 있던데 막 100명인가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열풍이 불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일시적일까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는데 되게 다른 학문들에 비해서 뭐 분야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신생 뭐 분야이긴 한데 파도 뭔가 만들 거리들이 너무 많고 네, 또 흥미로운 것도 많아서 뭔가 뭐 학문 분야로 봤을 때나 뭐 엔지니어링 어떤 분과로 봤을 때나 뭔가 적어도 제가 생각해도 100년은 계속 뭔가 이게 계속 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죽을 때까지는. 제 생각에도 이제 이 전공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이 전공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공이 처음에 인기가 있을 때에는 닷컴 버블 때 이제 한국에도 닷컴 버블이 있었죠. 예를 들면 뭐 그 유명한 회사들 뭐 안랩도 그때 생겼고요. 근데 그런 다양한 회사들이 생길 때 굉장히 성공 인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항공과 인기가 다 같이 하락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22년인데 2015년 16년 때쯤에 이제 미국에 있는 IT 회사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열풍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막 자라나고 그것이 이제 한국까지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IT 회사들 예를 들면 뭐 망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 라인, 기타 등등의 회사들이 계속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고 시가총액의 상위에 있을 것이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과의 니즈와 필요는 굉장히 계속 뭐 100년은 모르겠고요. 저는 솔직히 한 우리가 앞으로 일할 30-40년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관점에서 뭐 개발자가 막 대체될 것인가 이런 질문도 뭐 관련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주제에 관심 있어가지고 좀 검색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코딩을 하면 요즘에 주석으로 뭐 어떤 뭐 루프를 돌면서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떤 코드를 적어주세요라고 하면 그 밑에 코드가 작성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더 많이 그 발전을 하겠죠. AI 코딩을 도와주는 서포팅 해주는 애들이. 근데 결국은 개발자가 뭐 코더, 프로그래머 이런 논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자가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 IT 기술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걸 제시하는 사람들이지, 코드 그거를 작성을 잘하는, 물론 이제 그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에 대한 니즈는 정말 꾸준히 있을 것이고, 저는 솔직히 그리고 코딩 레벨 까지도 실질적으로 AI가 그걸 다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하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주석에 대해서 코드 작성을 좀 잘 해주는 그런 것들이 더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자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댓글 보니까 오늘 정영님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는데 구독자 중에 30%는 저는 이제 비전공자가 갖춰야 할 역량,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게 있을 텐데, 만약 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걸 채워야 할지, 뭐 만약 뭐 알고리즘, 뭐 자료구조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팁을 주셔도 좀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도 정말 그 학점을 매기기 위한 문제를 내기 위한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 정말 우리가 현업에서 필요한 그런 공부들도 당연히 많이 있고, 근데
교수님들의 고민은 물론 그런 것들을 고민 가르치는 것도 있고 얘네들을 A, B, C, D, E, F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학점 줘야죠. 네, 알고리즘에서 굳이 현업은 필요 없는데 정말 불필요하다라기보다는 정말 쓸모는 별로 없는 것들도 막 내기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업할 때 자료 구조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제가 보기에는 뭐 모든 개발자가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상 예를 들면 뭐 간단한 거를 파일럿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점점 그렇게 효율화할 필요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최적의 자료 구조를 찾아야 돼. 알고리즘으로 우리 3% 효율성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만들어야 돼라는 고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뭐 정현님처럼 막 정말 수억 명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이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은 컴공을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개발자로 일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5년을 일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터치하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인지도 아실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데 뭐 이게 지금 오늘의 주제인 전공을 해야 되느냐 대학에서 꼭 그러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혹시 정엽님은 이렇게 뭐 입사 준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요걸 수업을 들었더니 요건 좀 도움이 됐다 뭐 싶었던 게 있으셨나요? 사실 입사 지원할 때는 사실 크게 못 느꼈고요. 어떤 그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뭐 코딩 테스트나 알고리즘 그냥 여기에서 활용하고 끝내겠지 사실 그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근데 약간 뭐 연차 쌓이고 이제 개발하는 것도 많아지고 좀 깊게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학교에서 이거 도대체 왜 배우지? 약간 뭐 스킵 리스트 뭐 이런 거 있고 막 비고 노테이션 있고 막 로그 n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되게 찾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걸 계속 깊게 파면서 이게 이거 배웠던 거구나 하면서 요때 써먹으면 되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공했던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전공하는 게 의미가 약간 일단 네가 앞으로 나가서 뭘 할지 모르니까 일단 컴퓨터 A부터 Z까지 일단 싹 다 이렇게 훑어줄게 하고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비고 노테이션은 별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 전공을 하시면 강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을 탑재하고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데 전공 안에서 처음 보시면 이거 굉장히 너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처음에 허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찾으러 가는 과정도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강제적으로 해주는 도움은 받습니다. 백엔드는 컴퓨터공학 전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론트엔드는 비전공도 충분히 독학으로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독학은 둘 다 가능한데요. 제 생각은 독학은 당연히 둘 다 가능한데 컴퓨터 공학이 조금 더 이용한 거는 백엔드냐? 그거는 좀 맞다는 생각은 듭니다. 1차적으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엔드는 로컬에서 실행되잖아요. 뭐 앱이 됐던 정말 자바스크립트가 됐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효율화하더라도 로컬에서 하는 거에 대한 효율화가 실질적으로 저희 서버 부하 그러니까 백엔드는 이제 하나잖아요. 로컬은 이제 각각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거고 효율화에 대한 그런 고민이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서버는 정말 사용자가 갑자기 밀려오는 시간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빠른 시간에 응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알고리즘 자료 구조가 됐든 뭐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더 최적화할 필요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백엔드가.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이 조금 더 공부는 백엔드가 좀 더 유용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의견이셨고 정현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백엔드라 약간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저 생각을 해보면 또 프론트도 막 최적화를 하거나 뭔가 아무튼 뭔가 앞단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려내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내부적으로 작동되는 걸 보면 뭐 동 구조가 있고 막 요게 바뀌면 저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뭐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뭐 그 개발하는 프레임워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다 리프레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고 이해하려면은 또 결국 그 컴공 지식이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되게 한 길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고 나니까 제 답변이 굉장히 후회가 돼요. 네, 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수많은 개발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깊이 보면은 이제 컴퓨터 그 원리를 아는 것이 다 똑같다고 네. 그런 죄송합니다. 네. 네. 백엔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CS 과목. 위에서도 뭔가 CS 과목 추천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 사실 과목들은 막 진짜 막 유수 대학들의 막 코스들이 다 무료로 공개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걸 원트랙으로 삼으시고 약간 제가 생각하면 약간 그 보고만 있으면 사실 이거 해서 뭐 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라도 약간씩 만들어 보면서 그 만드는 중에 이제 뭐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하면서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다시 파면서 약간 그러니까 추상화 레벨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게 그냥 되네가 있고 이제 이게 안에서 이렇게 되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파고 들면은 결국 이게 두 개가 만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이런 것도 결국 다 여러 도처에서 쓰이고 있는 게 다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네, 공부가 자연스럽게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서치를 해보다 알게 된 건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대학의 컴공과 졸업 요건에서 이 과목은 꼭 들어야 한다라고 써있는 그런 과목들만 찾아서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굳이 얘기하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래밍, OS 약간 이런 코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시려면 네트워크랑 보안을 아시면 좋아가지고 네트워크랑 보안 정도 이 정도 6개 정도는 좀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네. 워크업으로 공부 중인 비전공자입니다. 협업 경험이 없는데 개인 프로젝트만 하고 취업할 수 있을까요? 협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뭔가 인턴을 해보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해봤자 뭐 팀 프로젝트 그냥 숙제 낼 때 팀 프로젝트 정도 해보고 제가 해본 건 그냥 제 혼자서 하는 토익 프로젝트 그런 거밖에 없어서 뭐 협업을 안 했으니까 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전혀 없는 것 같고 다만 근데 뭐 이런 기록들 있잖아요. 뭔가 코드 올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혼자서 기술을 해보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게 네, 플러스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협업은 할 기회가 사실 별로 많지가 않아서 사람을 거기 쉽지 않고 그래서 네. 짧게 제 생각도 말씀드리면 이제 협업은 협업이고 팀 플레이어냐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컴퓨터 지식이 약간은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조금 분리되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뭐 온라인상으로 협업할 수도 있거든요. 같이 누군가 이렇게 같이 얼굴 매고 프로젝트를 하는 협업도 당연히 협업이지만 뭐 오픈소스 기여도 기본적으로 협업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니즈를 파악하고 사람들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컨트리뷰션하고 아니면 다양한 협업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거에 나는 능숙하다 이런 것들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협업 경험에서 오픈소스 기여를 추천해 주셨는데 간단한 굿 퍼스트 이슈에 기여하는 정도로 협업 능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너무 대환영이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냥 쓰는 거랑 일단 이슈를 파가지고 그 레이블 달린 걸 찾아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런 이슈구나 파악을 하고 그걸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 코드를 보고 그렇죠. 거기에 내가 어떤 피드백을 결과물로서 낼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가 정성이죠. 그것부터가. 네.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오픈소스 깃허브를 보면 생각보다 이제 예를 들면 과제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관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저렇게 정말 포크해가지고 컨트리뷰션한 결과가 있다라 그러면은 그런 분은 정말 제 생각에는 한 2%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굉장히 좋게 보실 것 같습니다. 개발 공부하면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히스토리, 블로그, 깃허브 블로그 많이 사용하시던데 라인 개발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로그는 뭐가 있을까요? 티스토리 전문가십니다. 네, 저는 티스토리에서 습니다 예진님을 이제 모실 때 여러 기술 블로그를 공유해 주셨는데 티스토리를 아주 그냥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어떻게? 깃허브 블로그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저희 팀 한 분은 또 그냥 자체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또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기록을 되게 보통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라인 엔지니어링 블로그에도 뭐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뭐 미디어가 중요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컨텐츠가 중요하죠. 네. 네.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를 지금 뭐 거의 10년 이상 쓰고 있긴 한데요. 계속 다른 데 가고 싶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가 중요하다. 꾸준히 올리고. 네.
네. 그런 관심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어요. 라인 개발자분들 의견도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정현님의 의견, 그리고 민우님의 의견도 다 같이 소개해드렸어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네. 민우님? 제가 이제 다양한 데서 대학교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네, 비전공 해도 개발자 될 수 있나요? 근데 당연히 제가 그 커리어에서 굉장히 비전공, 그러니까 전공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좋은 개발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당연히 될 수 있다라는 그 말로 일단은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이나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정현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도 그렇고 비전공자인데 이제 개발자를 하고 싶거나 실제로 개발자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보면 다 비전공자라서 약간 솔직히 막막하고 되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 전공자들도 사실 그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핸디캡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네, 좋은 자료들도 많고 리소스도 많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네,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비전공자인데 이제 개발자를 꿈꾸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네, 다음에도 좀 재밌고 유익한 그런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